안녕하세요. 꾸아!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. 미국의 9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0.4% 상승했습니다. 물가 상승 압력 좀 완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 쪽이나 서비스 계통 비용이 좀 는 것으로 보아서 인플레이션이 좀 굳어지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. FOMC 회의 의사록도 좀 나왔습니다. 확인을 해보자면 미국 경제가 조금은 타이트해져 간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. 우리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전문가님 모셔봤는데요. 어떤 전문가님 오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어떤 전문가인가요? 코인한수님이죠. 네, 맞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코인한수 네. 전문가입니다. 일단 어제 오늘 또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됨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멈춰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의지할 데가 없고 그다음에 신경 쓸 곳을 좀 찾다 보니까 이런 지표에라도 좀 신경을 쓰고 의지를 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지를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9시 반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그거 한번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면은 오히려 다른 또 투자 지표들이 나오죠. 그 지표까지는 시장이 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조심스레 또 예측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오늘 9시 반에 CPI 발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가 확인해보기 전에 또 코인한수님과 오늘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 제가 이력을 좀 확인해봤는데 교사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. 오늘 조금 저를 선생님처럼 좀 알려주시면서 강의가 진행이 되는 건지 오늘 방송 어떻게 좀 진행되는 걸까요? 네. 이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. 전혀 상관없나요? 네. 네, 전혀 좀 뜬금없는 이력이네요. 그렇습니까? 네. 이력은 상관없고 네. 뭐 PPT를 좀 정성스레 네. 준비를 하긴 했지만은 네. 이거 같이 좀 얘기를 하면서 편안하게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. 네. 일단은 우리 어제죠. 한국은행에서 빅스텝을 강행을 했습니다. 지금 5월 이후에 두 번째 빅스텝이라고 하는데 기준금리 아무래도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저번에는 베이비 스텝을 좀 밟았겠지만 이번에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 밟으면서 한미금리 역전 현상을 좀 줄이기 위해서 빅스텝 단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11월에 또 자이언트 스텝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? 좀 시장 어떻게 보세요, 한수님? 네, 일단은 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. 빅스텝 진행이 되었죠. 빅스텝을 진행한 이유는 그 전에 네.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. 일단 아나운서님이 네.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빅스텝을 진행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? 우선은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조금 심하다고 좀 들었습니다. 근데 이 상황에서 빅스텝을 안 해버리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 현상이 계속해서 조금 벌어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환율은 더 미친 듯이 오를 것 같습니다. 따라서 그 환율도 좀 잡기 위한 약간의 해결 방안은 아니었을까? 한국은행도 물론은 가계부채를 진 사람들이 많아서 금리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나라에 정말 많은 부담이 되었을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린 이유가 전 있다고 봅니다. 물론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요. 또 네. 다른 이유도 있어요? 네. 아니요. 이유를 다 네네. 얘기해 주셔가지고. 다 얘기했나요? 왜 다 네네. 얘기하셨죠? 분명히 약속된 거는 그 정도는 아닌데. 아니요. 일단은 아무래도 일단 달러가 가장 크겠죠. 앞에 말씀해 주신 금리 역전 현상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좀 나온 내용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신경 쓰는 부분이 환율인 것 같아요. 워낙 이 환율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을 메꿀 수 있고, 자, 이 환율을 메꿨을 때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이 환율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도 달라졌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.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환율의 격차를 줄인다라는 뜻은 그만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환율 이 금리 인상 한국도 금리 인상을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때마침 이제 10년 만에 빅스텝이 진행이 되었고요. 그다음에 11월 달도 한번 예정이라고 해요. 현재 많은 사람들이 좀 한 75bp 혹은 50bp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나와 봐야겠지만은 꾸준히 환율을 좁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.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측면에서는 좀 가격적으로 방어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.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가 지금 0.75%에서 우리나라가 빅스텝을 좀 하면서 0.25%로 줄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연말에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 계속해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상황 예측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한수님께서 좀 PPT 띄워주시는 동안에 또 다음 소식 우리 영란은행 총재의 발언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란은행에서
발언을 했습니다. 이번 주 14일에 국채 매입을 이제는 중단을 하겠다. 잠깐 어떻게 보면 약을 살짝 줬습니다. 당근을 살짝 줬는데 다시금 걷어가는 모습. 영국의 이런 포지션 어떻게 보시나요? 약간 단기적으로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런 국채 매입 같은 사건은 말이죠. 네네. 일단 뭐 PPT 잠깐 네.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은행 총재의 모습인데 사실 이거 뭐 4달러에 나오는 재용 네. 배우처럼 생기셨는데 은행 그렇죠? 총재입니다. 네. 보면 이제 3일 주겠다, 뭐 감당할 수 없는 네. 포지션 정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파운드가 급락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연기금 유동성 문제가 좀 불거짐에 따라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자. 이렇게 은행 총재가 뭐 국제금융기구 이제 연례 회의에서 이렇게 발언을 한 이유는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영란은행, 영국에 좀 가담을 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어느 정도 이런 이렇게 조치를 통해서 이끌어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계속 들어옴으로써 유동성이 흐트러지고 그다음에 파운드 급락 같은 것도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 좀 들어오지 마라. 약간 좀 겁주는 모습이기도 해요. 겁을 주면서 그다음에 네. 이제 파운드 급락을 좀 메꾸기 위해 네네네. 이렇게 좀 진행되는 모습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때마침 이게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겁을 주니까 또 먹고 또 이렇게 투자를 안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네.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.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포지션 정리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통해서 영란은행 네. 자체도 자기들만의 자체적인 이 방어를 하기에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채권 수익률도 좀 급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채권 수익률 급등한다면 당연히 주식은 하락하는 수순인 것 같습니다. 채권이랑 주식 조금 반대로 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요. 지금 영국 은행에서 이렇게 미증시 끌어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네. 아무래도 정말 강대국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계속 증시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어쨌든 영국에서도 조금 이런 상황을 탈피하고자 좀 경기 침체 우려를 탈피하고자 내놨던 당근이지만 다시금 걷어가는 모습 좀 안타깝습니다. 네, 계속 시장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좀 더 힘들 것 같아요. 네, 당분간은 좀 네. 특히 유럽 쪽은 네.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. 사실 네네. 미국 같은 경우는 그죠. 제가 한번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잖아요. 네. 사실 이게 낮춘다라는 게 아니라 이 인플레이션을 다른 쪽으로 부과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. 근데 이 네네. 부과되는 영역이 아무래도 지금 유럽 쪽으로 많이 가 있다. 근데 또 유럽이 또 상황이 또 러시아랑 직관돼 있는 부분들이 네, 많잖아요. 네, 네, 네. 그렇다 보니까 또 유럽이 더 피해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네. 사실 이제 뭐 우리나라 경제, 아니 전 세계인 글로벌 경제가 중국과 네. 그다음에 뭐 미국, 그다음에 유럽 이렇게 이어지는 경제가 많은데 네네.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쪽이 무너지니까 똑같이 이제 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네, 잠깐 또 우리나라 소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삼성이랑 SK가 반도체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대부분 미국에서 이렇게 기술을 받아와서 저희가 다시 가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 소식은 또 어떻게 될까요? 네, 네.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쓰시네요. 네. 네, 맞습니다. 일단 미국이 일단은 이런 기술 특허를 만들고 있죠. 반도체 관련해서 장비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나라가 아무래도 뭐 제조업이나 네. 이렇게 수출업에 특화되고 그다음에 머리는 좋지만 이런 장비들이 이미 예전부터 많이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네네. 그 장비들을 빌려다 가지고 쓰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네.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업, 그다음에 수출업이 높다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 반도체를 어디에 많이 팔까요? 제가 알기로는 중국 쪽으로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중국에 많이 팔고 네.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 자체가 네. 서로 뭐 미국은 중국이 내 반도체 기술 뺏어간다, 네네. 만다 막 이러고 있고 미국은 아직 미중 무역이 계속 갈등이 빚는 상황이잖아요. 그럼요.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네. 뭐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뭐 반도체로 인해서 좀 나오고 있죠.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네. 대다수의 반도체를 중국에다 팔고 있는데 미국이 우리 장비 이거 빌려주는 거 너희 중국에다가 갖다 바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협박을 한번 준 적이 있었어요. 네네. 그래서 한국은 중간에 껴가지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흐름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
일단 뭐 SK나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중국에 공장이 많기 때문에 네. 거기서 공장 근로하는 중국인들이 반도체의 기술을 빼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는데 이걸 좀 1년 유예를 통해서 그나마 삼성이나 SK가 좀 숨통이 트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1년을 유예했다는 것은 1년 뒤에 다시금 좀 이런 협상이 들어올 것 같은데 네. 그때는 불투명한 거죠. 어떤 상황이 될지는. 예, 그럼요. 네네. 그 1년 동안 네.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. 네네. 저희가 뭐 사실 맞습니다. 우크라이나 네. 러시아 전쟁이 일어날 줄 몰랐잖아요. 그 전부터 문제는 있었는데 네. 갑자기 터진 것들이 네네. 있어요. 근데 1년 뒤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자면은 네네. 미국이 또 이제 유예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. 안 그래도 이 경제가 나쁜데 계속 몰아붙이면서 그죠. 하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럼 뭐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 그럼 IMF는 지금 우리나라 한국 성장률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? 일단 네. 이 PPT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자, 여기 보시면은 이제 22년과 23년 내용들이 있거든요. 이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이 좀 2.3에서 2.6으로 다시 좀 높아졌어요. 네. 아무래도 이 수출 무역이 좀 재개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한때 기름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잖아요. 그죠, 네. 그 올라갔던 것들이 낮아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졌고 그에 의해서 이제 성장률도 좀 높아졌는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아무래도 2023년 정도일 것 같아요. 네. 23년에 보시면 2.1에서 2.0까지 이렇게 내다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 그래도 좀 적은 수치로 성장률이 네. 떨어졌는데 이거는 그나마 한국이 좀 잘 버티고 있다라는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유럽이 좀 빠져 있거든요. 네. 앞에 유럽이 제가 이렇게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럽이 나쁜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유럽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. 회복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무역도 재개가 되고 코로나 때문에 관광 산업도 다시 재개가 되었거든요.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이 경제 성장률을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나왔는데 아마 23년 정도는 좀 낮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. IMF가. 앞에 말씀드린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가스 가져와서 써야 네. 되는데 지금 이제 유럽은 가스를 좀 많이 쓰는 상황이거든요. 근데 맞습니다. 이제 겨울이 또 다가오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이 겨울에 가스를 안 쓰고 버틸 수 있냐?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이다.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겨울에 그 버티려면 깔깔이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우리나라 사람이 하시는 아니요 외국인이 외국인이요? 외국인이 그런 식으로 따뜻하게 입고 버티라고 이렇게 뭐 약간 무책임한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게 재밌네요, 실제 그런가요? 재미없었는데 자 그렇게 이어질 것 같아요. 네. 지금 IMF가 지금 한국 성장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방어적으로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IMF에서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.7%로 좀 하향 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에너지난 겪고 있는 유럽은 조금 더 심각한 상태로 좀 파악이 되는데요. 올해와 내년에 또 세계 경제 3분의 1 정도는 경기 침체에 좀 들어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면서 겁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물론 겁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현재 뭐 경기 침체 올 수도 있다, 금리 오른다, 대출금리 오르고 있다.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도 계속해서 부담이 되고 있어요. 예전에는 이런 경기 침체 같은 경우에는 회사나 기관에 정말 큰 부담이었다면 요즘의 경기 침체는 개인한테까지 오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좀 경제를 좀 더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좀 생긴 것도 같습니다. 맞지 않을까요, 좀? 예, 맞아요. 아무래도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경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알고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해요. 사실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게 뭐 우리가 언제 소비자 물가지수 신경 쓰셨나요? 맞습니다. 뭐 PPI 뭐 생산자 물가지수 신경 쓰셨나요? 뭐 그다음에 뭐 잭슨홀 뭐 미팅이 있는 거 사실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였을 거예요.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다. 그다음에 좀 뭐 이렇게 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사실 뭐 아나운서님들도 FOMC가 있는 줄 알았지만은 뭐 딱히 무슨 내용을 하는지는 잘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. FOMC 좀 생소하죠. 뭐 패드라는 내용들도 많은 분들이 아는데 패드가 정작 무슨 일을 했는지, 뭐 패드의 역사에 대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. 여기서 패드 원래 이제 패드라는 그
이제 용어를 쓰진 않았었거든요. 예전에 약간 쓸데없는 내용인데 네네네.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이제 미국에서는 중앙은행,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이 있잖아요. 네. 미국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주가 있으니까 맞습니다. 이 중앙은행이 이렇게 뭔가 이 주들을 다 컨트롤하는 것 같아서 이 네네. 주들이 중앙은행이라는 게 싫대요. 네네. 그래서 중앙은행 원이 있었는데 그거를 없애고 네. 자기 각 주마다 자기들의 은행 권력을 달라 이렇게 네네네. 갔었는데 그래서 중앙이라는 단어를 좀 싫어하더라고요. 탈중앙화 그럼 좋아하지 않을까요? 그럼 뭐 미국에서 그런 것 같아요. 중앙이라는 은행을 싫어하니까. 네. 네, 그래야 살짝 될 그쪽으로도 텐데.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아닌가요? 큰 그림인가요? 네, 큰 네. 그림입니다. 큰 네. 그림인가요? 그렇게 해서 이제 네. 중앙은행 2도 나왔었거든요. 아, 네네. 근데 중앙은행 2도 나왔었는데 그게 네. 또 싫대요. 아, 그래 또 싫다 해서 네네. 이렇게 바꾸고 이 중앙이란 단어가 싫으니까 패드를 만들자. 연방 따라서 연방이라는 은행 말이 나왔군요. 준비를 네. 제도를 만들자라고 이건 또 네. 납득을 해줬어요. 네.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패드가 역사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. 네. 또 이런 역사 얘기까지 해주시는 모습. 아무래도 교사의 모습 아닐까요? 제가 저 선생님처럼 잘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좋습니다, 개인적으로. 취향이신가요? 네. 알겠습니다. 계속 얘기할 텐데 네. 그렇게 이어가 네.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재밌는 소식까지 좀 알려주셨습니다. 이렇게 페드 연방준비은행이 어떻게 좀 이뤄졌는지까지 알아봤는데요. 다음 소식 같이 볼게요. 우리 오늘 9시 반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. 또 어제 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까지 나오면서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, 한수님. 네, 앞에 생산자 물가지수 말씀드렸죠. 이 PPT를 보시면은 이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간단히 적어놨어요.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 및 서비스의 요금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고려한 평균 종합적인 지수이다. 가격 지수다라고 하는데 이거죠. 그냥 이제 생산자가 이 제품을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 이렇게 부품들을 모아가지고 이걸 이제 제품을 만들잖아요. 네네. 근데 이 부품들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제품의 가격도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. 저희가 물가가 오른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식품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올라가는 것이다 체크하시면 되고 그래서 미국의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오른 형태를 좀 확인할 수 있어요. 시장이 예측하는 거는 한 0.2 정도 예측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상회하는 0.4 정도가 나왔거든요. 근데 이게 전년도 분기와 비교했을 때 8.5가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. 어마어마한 상승을 또 보여줬어요.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하나 만드는데 지금 8.5%의 물가가 상승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단가도 올라가는 형태다. 자,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있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또 반영이 될 것 같아요. 자,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? 흐름을 좀 아무래도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방금 말했듯이 그럼 부품의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까지 일어날 수 있겠고 부품의 가격이 올랐을 때 서비스 가격도 당연히 오를 수 있기 때문에 CPI에 반영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맞나요? 예, 맞습니다. 맞죠. 저희가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거 우리가 소비하는 물가의 지수잖아요. 말 그대로. 그렇게 되면은 이 생산자가 파는 물가가 올랐는데 우리가 그걸 소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만큼 또 소비하는 걸 높일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거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어떻게 전에 나오면서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염준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CPI 지표나 개인 소비 지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따라서 오늘 CPI 조금 더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, 한수님? 저는 그냥 감히 좀 예측을 하자면은 그리고 꼭 좋은 방향성으로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 시장이 예측하는 정도 혹은 조금 낮게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비트코인 시장에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? CPI 발표로? 영향이 있죠. 근데 제가 뒤에서 좀 차트를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래도 그 흐름이 중요하게 이어질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차트 좀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같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돼요. 9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 자, 이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죠. 가정이 소비하기 위해 구입하는 재화나 서비스 이런 걸 평균 가격을 측정한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, 그 전부터 5월 달, 6월 달, 7월 달, 8월 달, 9월 달 매달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다 한 번 빼고는 계속 높이 나왔었어요.
그래서 오늘 감히 예측을 하건데 한 시장이 예측하는 정도만 나와달라라고 좀 저는 간곡히 좀 원하고 있는데 그 이유 좀 더 열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앞에 한 번 빼고는 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다 높이 나왔다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근데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다 높이 나왔다고 해서 시장이 무조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좀 확인할 수 있거든요. 자, 여기 보시면 파란색 선 있고 빨간색 선이 있죠. 제가 오른 날은 제가 가격적으로 오른 날은 빨간색으로 칠해놨고요. 그 다음에 가격적으로 떨어진 날은 파란색 선으로 꺼놨어요. 보시면은 일단 5월달 가격이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이 나왔기 때문에 뭐 떨어질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아무래도 이 가격적인 방향성이다,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날 가격적인 방향성이 아무래도 위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잖아요. 그때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쁘게 나오니까 그에 덩달아서 영향을 받고 내려가는 모습. 이때도 여기 좀 횡보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영향을 줬을 수는 있어요. 줘서 하락하는 모습. 근데 이날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쁘게 나왔거든요. 근데 흐름이 상승하는 흐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얘도 그 흐름에 맞춰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다. 자, 두 번째도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뭐 좋게 나와서 같이 상승하는 모습. 그다음에 나쁘게 나왔으니까 또 흐름이 아래로 흘러가는 흐름이다 보니까 떨어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2부에서 비트코인 차트 갖고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프리뷰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채널링이라고 하죠. 이 채널링을 끄었을 때는 네. 지금 자체는 약간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자,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말은즉슨 오늘 PPT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을 때 흐름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나쁘게 나오더라도 저는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조심스레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냥 한수님께서는 지금 CPI 지수가 또 예상치만큼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. 우리가 CPI를 왜 봐야 될까요? 왜 계속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까요? 네. 참 좀 어려운 질문인데 네. 아무래도 이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은 이유는 그 네.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그거예요. 자, 미국의 GDP가 이제 어마어마하잖아요. 네. 그 GDP의 한 70%, 60%는 이 노동자들의 소비로 인해서 GDP가 많이 이루어져요. 그러면 이 소비가 위축이 되고 그 다음에 써야 할 때 못 쓰고 그 다음에 네. 사야 할 때 못 사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GDP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 미국 내에서 이 소비를 통해서 이 GDP가 높아지고 그 돈의 이 흐름에 사이클이라고 하죠. 이 사이클이 네. 잘 흘러감에 따라서 GDP가 또 영향을 받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소비 지출이 낮아지고 이 긍정적인 사이클이 좀 멈추고 삐끄덕거린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미국의 GDP에 네.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자, 이 GDP 우리가 뭐 경기 침체다 아니다를 네.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부분이겠죠.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 있어요. 네. 소비자 물가지수, 개인 뭐 지출 뭐 등등 뭐 FOMC 금리부터 해서 이런 네네. 부분들이 다 국가를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또 하나 빠뜨리고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좀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의 GDP를 차지하는 부분이 개인 소비 지출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. 따라서 PCE랑 CPI 연준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. 어떻게 보면 CPI와 PCE 물가지수가 대부분은 좀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합니다. 따라서 주거비 부분, 최근 물가 상승세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CPI 꼭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물가 지표를 좀 봤을 때 연준이 식품이랑 에너지 부분을 제외하고 근원 CPI 쪽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번에 근원 CPI가 2배로 나오면서 그때 정말 큰 하락 좀 보였습니다. 따라서 이번에도 근원 CPI 상승률 지금 6.5%로 좀 평균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월 대비해서도 계속해서 높은 수치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부분까지 같이 체크하면서 오늘 시장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1부에서 지금 한수님과 같이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. 우리가 2부에서는 코인 이슈들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.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.